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활용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주로 하는 것은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도형이라든지 차트와 같은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만 사용하시면 책자를 만들거나 어떤 인쇄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쇄 출판용 이미지를 제작할 때는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그래픽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래픽 툴을 사용하게 되려면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능도 익혀야 되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만 잘 사용하시더라도요, 그런 그래픽 도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자료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파워포인트는 발표용 자료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상도, 즉 이미지의 화질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보다는 한 중화질 정도,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인쇄 출판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DPI라고 하는데 300dpi 정도의 고화질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PI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PI는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에 표현되어지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인치는 이와 같이 대각선 크기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1인치의 왼쪽 거는 이 도트라고 하는 거, 이 도트는 색상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인데요. 이 도트가 총 9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9dpi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는 이 도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6개의 도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36dpi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같은 1인치인데 색상을 표현하는 것의 개수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DPI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본적인 DPI 치수가 96dpi로 되어 있습니다. 96dpi 정도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쇄하거나 출판할 때 이미지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어떤 그림이라든지 도해 등이 선명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300dpi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인 DPI 값이 96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확대했을 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dpi로 저장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의 옵션에서는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서 이 300dpi로 저장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레지스트리는 운영체제라든지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실행 옵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설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수정하시면 안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내용들, 핵심 부분만 한번 같이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윈도우 화면에서 해상도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JPG 파일로 저장한 겁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메뉴 중에서 속성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자세히를 선택해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미지 그룹에서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가 96dpi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96dpi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의 크기는 1280에서 720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가 1280 픽셀이 들어가 있고
세로가 720 픽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크기 이상으로 사진을 확대하게 되면 이미지의 어떤 점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미지가 좀 희미해지면서 계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96이 아닌 300 dpi로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먼저 이 dpi를 바꾸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를 변경해야 됩니다. 자, 윈도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자, 여기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검색을 클릭하고 여기다 regedit 그래서 레지스트리 에디트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이 H키 current user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H키 current user를 꺽쇠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을 꺽쇠 표시로 확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정보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꺽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파워포인트는 오피스에 해당이 되므로 아래쪽에 쭉 가셔갖고 오피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스가 있죠. 자, 오피스에서 꺽쇠 표시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 이 1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파워포인트에 버전이 들어가 있는 버전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 2016 또는 2019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가 16.6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2013을 쓰게 된다면 1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0은 14.0 그리고 파워포인트 2007은 12.0 그리고 파워포인트 2003 같은 경우는 11.0으로 버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꺽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S 오피스 2016 이상 버전이고요.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와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꺽쇠 표시를 해주시면요.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와 같은 어떤 항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바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옵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옵션지에다가 해상도를 조정할 값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경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키 current user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파워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피스에서 여러분들의 버전에 따라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16.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 2016 이상 버전인 경우에 16.0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0 버전 중에서도 어떤 버전을 쓰느냐인데 바로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파워포인트 항목 중에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시면 이 각각의 이 하위 요소에 대한 경로가 이처럼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값을 추가를 할 건데요.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집 메뉴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여기에서는 dword 32비트 값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새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export bitmap resolution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철자에 유의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해당 값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이 값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dword 값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값 이름은 이와 같이 export bitmap resolution이라고 하는 요 값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값 데이터를 300dpi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단위는 10진수로 인식되도록 10진수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dpi 값을 300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오른쪽에 보시면 300으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에서 해야 될 것들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탭을 클릭하고 끝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레지스트리 값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지스트리가 변경이 되었으면 이제 고해상도로 저장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저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탭을 클릭해 주시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형식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JPG 파일 교환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여기를 300dpi라고 이름을 추가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변경이 되었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만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파일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 300dpi가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속성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자세히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수평의 해상도가 300이고 수직도 300, 사진 크기가 4000에서 225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것도 한번 선택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dpi인 경우에는 사진 크기부터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평과 수직 해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300dpi짜리고 이 텍스트의 어떤 설명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96dpi는 이와 같이 그림 크기부터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서 300dpi로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해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출판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B5 용지 사이즈로 논문을 쓰게 되고 거기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또는 교재라든지 이런 책을 출판할 때도 대체적으로는 좀 B5 사이즈의 크기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4 용지라고 하면 A4 용지 크기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 이미지를 줄이는 것보다요, 그 용지의 크기에 맞추는 게 좋은데, 이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을 작성할 때도 그 용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 슬라이드 크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크기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가 보시면 사용자 지정 항목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서 A4 용지인지 B5 용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B5 용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B5 용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용지의 방향은 가로보다 세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로를 선택해주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최대화할 거냐 맞춤 확인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누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의 모양이 세로 그리고 크기는 B5 크기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홈 탭에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맞춰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내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의 여백을 적절하게 안내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과 5 사이에다가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주고 여기 오른쪽에도 안내선을 추가해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눈금 및 안내선이 있습니다. 안내선에서 새로 안내선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 확대를 해서 이 숫자가 안 보이는데요. 일반 크기로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안내선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5에서 이 정도 크기로 우리가 개체를 만든다라고 안내선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이 도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원형을 선택하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조정이 되었으면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줬고요. 조금 더 이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것이 똑같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같이 두 개의 도형을 이용해서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여기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도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이 도형에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넣어서 이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테두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 채우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원에다가 같이 겹쳐 쓰고요. 도형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도너츠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이와 같이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뒤에 있는 타원보다는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Shift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가운데를 기준으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갈 부분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 흰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은 이 해당 객체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을 진한 회색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의 대시를 이와 같이 파선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배치를 하고요. Shift와 컨트롤 Alt 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 바깥쪽에 마치 파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도형이 복제가 되었죠. 자, 복제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이제 Shift과 컨트롤 Alt 키를 눌러서 크기를 더 조정해서 이와 같이 마치 점점 확산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뒤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또 뒤에 있는 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가운데 부분에 어떤 기본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 도형이면 이것들을 모두 다 범위로 설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화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용 같은 경우 글자 크기가 18포인트부터 뭐 40포인트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쇄할 때 쓰는 도형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가 11포인트 내지 또는 12포인트 정도, 뭐 큰 글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너무 크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의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왼쪽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이와 같이 녹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오른쪽 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그리고 채우기는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해주시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진한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글자가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이것을 이 안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12포인트가 좀 크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다시 11포인트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하게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제목이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고객 측면, 오른쪽은 기업 측면이라고 텍스트 상자를 각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에 클릭해서 여기다가 고객 측면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글자가 입력이 되었으면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이와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 측면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것이 복제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다가는 기업 측면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고객 측면하고 기업 측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이 원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호 같은 경우는 이 크기를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고객 측면이나 기업 측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가로, 세로 높이가 5.54cm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크기와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5.54cm 그리고 가로도 5.54cm 이렇게 해주시면 이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겹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의 어떤 모양을 이와 같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동하셔갖고 정확한 위치로 잡아 주시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와 Ctrl Al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해 주시면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 배치를 합니다. 자, 다시 이거를 왼쪽에도 이런 선을 추가해야 되겠죠. 자, Ctrl D 키를 눌러주시면 원호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제된 원호를 똑같이 겹쳐 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룹의 개체 회전 그리고 좌우 대칭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원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거는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을 녹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오른쪽 걸 선택해서 윤곽선을 기업 측면과 똑같이 파란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이 입력되도록 타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타원을 입력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타원을 만들어 줍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이와 같이 채우기 색을 넣어 주시고요.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 선 위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된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만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지금 이렇게 작은 상태로 하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확대 부분을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주시면 보다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또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세 번째 위치 또 Ctrl D 키를 눌러서 네 번째 위치에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기업 측면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Ctrl D 키를 눌러 주시면 복제가 되고 기업 측면에다가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파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또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배치를 합니다. 또 Ctrl D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되고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도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입력이 되었는데 이것도 글자가 크죠. 그래서 이거를 글자 10포인트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다 배치를 하시고 Ctrl D 키로 복제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제해서 글자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이제 도해가 다 만들어지고 내용도 입력이 되었으므로 이 파일은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trl A 키를 누르면 이 도형들이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그림으로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사가 입력이 되고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그림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해당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이 그림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세히 해서 이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가 330 dpi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크기도 1305에서 592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한글에서 그림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한글 문서인데요. 이 한글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F7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 편집 용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용지 종류를 A4 용지가 아니라 우리가 B5 크기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B5를 선택하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용지가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만든 그림 4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문서에 포함을 해서 열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용지의 크기에 맞도록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고화질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은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작성하실 때는요, 이 슬라이드 크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도해를 하나 더 그려봤죠.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